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스경제TV 수익률 대회 1위를 했던 캡틴 정준입니다. 단기 수익 매매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역시도 해주시면 관련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분석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국민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국민 주식 카카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에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주식시장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 1월 달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또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작년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 성장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기업인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래서 이런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근데 어저께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좀 발표했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하락이라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 그전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정 안 했거든요. 더 꼽아야 된다. 서비스 물가 비싸다. 고용지표 좋다. 인정은 안 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 진정됐다. 하락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매파가 아니라 이제 비둘기파로 돌아섰구나 라고 시장 투자자들이 조금 인식을 해서 어저께 3대 지수도 강하게 상승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3분기 정도에 불이 나는 바람에 먹통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실적에도 악화가 됐고 주가도 더 크게 빠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시작하겠다. 지원금 4주 동안에 2월달 내에 지원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피해 받았던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 해서 챗봇으로 지금 구축을 해서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서 차후에 이렇게 좀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악재가 될 만한 것들 일단은 첫 번째로 소나기가 좀 지나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카카오 엔터죠. 카카오 엔터. 아무래도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무려 1조 2천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게 지금 SM 인수하냐 요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또 이런 갖고 있는 카카오 엔터에서 지금 올해 무려 3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이 30여 편이에요. 갖고 있는 IP로 웹툰, 웹소설 얘네가 많이 갖고 있는데 스토리지적 재산 이것을 대형 OTT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나 그다음에 넷플릭스나 대형 OTT죠.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로서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30여 편을 만든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로열티를 좀 받아먹겠다.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K 문화 열풍, 콘텐츠 열풍이 좀 전 세계적으로 불다 보니까 이러한 파도에 휩쓸려서 충분히 빠르게 매출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죠. 남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웹툰을 공동 드라마로 제작한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빌린몸, 모태솔로 주인공 아쿠아맨도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돈도 지금 빵빵하게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경쟁사인 네이버도 지금 오히려 영화 본산지라는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패드라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처럼 북미 시작을 통해서 유럽, 남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고요. 캐나다의 와패드인데 네이버가 인수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6,600억 원을 들여서 최대 웹소설이죠. 캐나다 와패드를 인수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 부트캠프 영화를 제작을 한다. 즉 할리우드에다가 지금 영화 개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트 퍼시픽 미디어, 디셈버 필름 등 북미 유명 제작사와 함께 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드라마 리버데일 시리즈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 그다음에 제작사 같이 함께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트캠프 이런 IP 기반으로서 영화 진출하고 네이버도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갖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카카오 엔터 쪽이에요. 21년 이후에 가장 큰 콘텐츠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카카오 피코마 말 그대로 미국에서 웹툰, 웹소설 이러한 업체입니다. 미국의 최대 웹툰 웹소설 요 플랫폼인 피코마를 인수했었거든요.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좀 1위 단독적으로 좀 올라갔었는데 피코마의 실적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카카오엔터 전반적으로는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K 콘텐츠 발안과 함께 같이 영화와 드라마와 하면 또 우리나라 콘텐츠를 우리나라 웹툰이나 우리나라 웹소설을 또 여기 피코마에도 같이 등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크게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챗 GPT에 관련해서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 브레인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다양한 논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중국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AI 분야에서는 세계 7위 정도라고 영국 미디어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챗 GPT를 통해서 초거대 AI 모델 얼마나 크게 효용할 수 있는지 좀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브레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집중했다고 했죠. 그리고 코 GPT라고 선보였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한국 특화된 AI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모델 발전시켜서 챗 GPT의 한글을 일부 대응하지만 한계가 많다는 경쟁력이 충분히 분석됐다. 지금 챗 GPT가 굉장히 흥행을 몰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글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번역 자체도 느리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 더 빠르죠. 이렇게 경쟁력 자체가 좀 한글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먼저 발빠르게 진입한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좀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성, AI,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검색 서비스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 컴퍼니죠. 오늘 굉장히 급등했었죠. 여기하고 손잡고 글로벌 경제 전문지죠. 포춘 코리아에서 이것을 AI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브 컴퍼니가 여러 가지의 SNS를 통해서 그려주는 AI를 지칭하는 키워드를 수집해서 총추출했었고 카카오 브레인은 이 연관어를 좀 더 구체화해서 다듬어서 제시어를 만들었고 저 거대 AI 기반으로 해서 화가 칼로가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미지 쪽 영상 분석, 이미지 분석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확장에 따라서 충분히 카카오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딥마인드 스페로우를 조만간 챗 GPT의 대항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말 그대로 알파고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스페로우라는 챗 GPT 달리 답변 출처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전한 AI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래서 곧 검색 엔진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구글은 스페로우, 그 다음에 SKT, 그 다음에 KT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서비스 한다고 했죠. 역시 클로바, K콜 역시 네이버도 갖고 있고요.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했던 칼로, 그 다음에 엑스레이 판독, 신약 개발, AI 연구 쪽으로 좀 더 발달시켜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화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익화가 시작이 되면 시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엑스레이 판독문 작성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다. 앞으로의 시장의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로 이 NFT 지금 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저께였죠.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NFT 관련주들이 전부 다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이전부터
블록체인 계열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크라운드 X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의 그 코인 그것도 충분히 대항할 그라운드 X 코인을 좀 만들었었는데 클립 드롭스 이런 창작물들 NFT를 실질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하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이 지금 허용된 마당에 충분히 카카오 증권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STO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얘네들이 기술이나 자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가 지금 STO와 관련해서 아직은 조용하지만 가장 선점할 가능성도 높다. 충분히 이러한 거래들이나 블록체인의 기술도 앞서 있고 여기 NFT 지금 거래도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STO 사업에 있어서 가장 증권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증권, 카카오페이 또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 전망이 좀 무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칼을 빼들고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후보군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4이동 통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3사가 너무 다 해먹으니까 만들려고 했는데 주파수를 좀 해서 금산분리 완화, 금융권 물망에도 사업하는 어렵지만 초기 부담이 좀 많이 듭니다. 28GHz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끌어들여서 통신 요금을 좀 낮추는 데 있어서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좀 올라가니까 제4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충분히 카카오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이 왜 중요하냐? 통신 산업이 중요한 이유가 말 그대로 핀테크 하는 데 있어서 통신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KB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고요. 토스도 역시 그렇고 신한농협도 역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이유가 금융권이 점차 핀테크 사업을 바뀌는 이유가 이 통신과 연계돼서 전자거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SK 통신 핸드폰을 사면 기본적으로 SK와 관련된 어플이 깔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설치를 자동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뜰폰 시장에서 충분히 금융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넘볼 수 있는 시장이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금융권을 갖고 있는 KB도 그렇지만 NH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지만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4 이동통신을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도 많이 해줄 거다라고 했었고요. 그동안 했는데 많이 주파수 때문에 혹은 비용 때문에 많이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본력 부족으로 많이 유치에 실패했었거든요.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래서 돈 많이 있는 기업들 여기다가 지금 특화망 이음사업 독점권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드론, 그 다음에 해상, 지상, 바다, 산간, 도서 다 이게 지금 가능한 앞으로의 통신망으로 있어서 충분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스마트 오피스, 홈, IoT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컨텐츠 사업까지 지금 영위하고 있어서 이런 시너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 쿠팡,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정부에서 꼬드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금융권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만약에 진출해서 사업권을 따낸다 그러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럼 이쯤에서 좀 재료 소개는 그만하고요. 차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1년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꺾였어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물론 완화 정책 때 통화를 많이 풀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끝도 없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왔잖아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때부터 정말 곤두박질 쳤고요. 우리나라가 9월 달부터 금리 인상했죠. 그러면서 곤두박질 쳤고 미국도 금리 인상 거의 최대 피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점을 먼저 지지 라인을 먼저 형성을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지금 고점을 쭉 연결했잖아요.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이고 이게 박스권 내에서 지지선으로 움직여 봤을 때 물론 10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0.75 자이언트 스텝을 펼치면서 크게 하락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추세선, 장기 추세선, 1년 동안의 추세선을 조금 벗어나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5% 금리 인상했죠. 그 다음에 다음 3월 달에도 0.25 혹은 동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충분히 더 이상의 큰 하락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면서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요 내 박스권을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요 자리에서 여기에 좀 물려 있다. 답이 없겠죠. 너무 비싸잖아요. 물 타야죠. 이렇게 5, 6만 원 사이가 오면은 비중을 늘려서 평균 단가를 10만 원 언더로 만들어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고요.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5만 원 언더로 내려간다. 46,000원 지지 라인으로 보아졌을 때 46,500원 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서라도 한 8만 원 선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걸 뭐 만약에 마냥 들고 가면 좋겠지만 또 몇 년 사이에 또 자금이 생길 필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장기 투자가 강제적으로 된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 단가를 여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평단을 최대한 8만 원 선으로 맞춰 놓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중이 뭐 100%인데 여기서 추가로 200% 신용이나 대출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 부분 박스권 보고 제가 빨간 친 박스권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는 크게 큰 악재들은 끝났으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낮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지만 충분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거나 하시면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수 가격이 좀 낮다, 나 이 정도거나 이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7만 2천원에서 8만 2천원 사이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일부 챙기시면서 다시 또 떨어졌을 때 다시 주워 담고 또 다시 올라갔을 때 또 수익 챙기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단가가 낮은 사람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최대한 8만원 언저리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반등이 와도 전량으로 수익권으로 일단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망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히 호재들 기대에 보완하면서 강한 급상승에 대한 힘은 아직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거기에 힘을 받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창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장을 저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싱가포르에서도 돈을 투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박스권 내에서 추세는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서 너무 이제부터는 큰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조천원 내에서 저점과 고점을 상승해 놓고 이 내에서만 매매를 좀 많이 집중해서 하다 보면 평단가도 충분히 낮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10만원까지 그래도 갈 수 있는 고지가 있지 않을까. 이 컨텐츠 사업이나 엔터 사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좌우되니까요. 그것은 뭐 분기별로 실적이나 혹은 잠정 컨센서스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정말 단기적으로는 여기 부딪히는 저항선 1차적으로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72,000원에서 81,000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전에 맞고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돌파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 박스권 내에서만 매매의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캡틴 정지인의 카카오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종목 카카오 말고 대형주 말고 뭐 STO 관련주 혹은 제4이동통신 이성통신 관련주 단기적으로 10% 20%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단기적으로 빠르면 하루 길어야 2, 3주 내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 실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카카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관련 종목들 혹은 내 종목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 분석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집을 하여서 가장 많은 댓글들을 참조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